챕터 12. 일어나라는 종소리가 울렸을 때 키라는 뭔가 변했다는 느낌을 받으며 깨어났다. 무언가 달라진 건 분명하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키라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하지만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서 마침내 포기하고 말았다. 잃어버린 기억이나 사라진 꿈은 그것에 대한 생각 자체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기억날 때가 많다는 사실을 키라는 잘 알고 있었다. 바깥에서 태풍이 불었다. 바람이 나무를 뒤흔들고 폭우가 건물에 몰아쳤다. 딱딱한 맨땅은 밤사이에 진흙탕으로 변했다. 오늘은 할머니의 움막에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의상에 수선할 부분이 많았으며 사람들이 모이는 가을 시작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었다. 최근 들어 자미스는 작업 진행을 확인하기 위해 하루에 2번씩 찾아오기도 했다. 자미스는 키라의 작업을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이틀 전에는 아무 장식도 없는 널따란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바로 여기가 네가 본격적으로 작업해야 할 부위야. 수선이 끝나고 올해 행사를 마치면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 부위 전체를 네 손으로 작업하는 거야. 키라는 자미슨이 만지던 부분에 손을 갖다 댔다. 그리고 손가락에 혹시 어떤 마법의 기운이 전해지는지 느껴보려고 했는데 그냥 텀빙 느낌이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만 느껴질 뿐이었다. 자미슨은 키라의 불안감을 눈치챈 듯 이렇게 말하며 안심시키곤 했다. 걱정할 것 없다. 이곳에 넣어야 할 그림을 우리가 알려줄 테니까. 키라는 그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미슨이 키라를 안심시키기 위해 한 말은 오히려 불안만 커지게 했다. 키라에게 필요한 건 지시가 아니라 손에서 느껴지는 마법이었다. 이 대화를 떠올리다 보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다. 자미슨 아저씨 맞아. 자미슨 아저씨한테 야수에 대해 물어보면 되겠다. 자미슨은 그날 자신도 사냥하려 나갔다고 그래서 아빠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맷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맷은 천막 지축으로 돌아다니니까 툭하면 경계선을 넘어서 아이들이 가면 안 되는 장소까지 다녀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키라는 맷의 장난기를 떠올리며 배시시 웃었다. 맷은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죄다 훔쳐들어 거의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만일 키라와 토마가 막지 않았다면 사냥터까지 쫄랑쫄랑 쫓아가서 위험에 빠졌을 것이다. 벌써 그런 경험이 있는지도 몰랐다. 아마 맷이라면 야수를 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돌보는 자가 아침 식사를 들고 왔을 때 키라는 불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폭풍우 때문에 실내가 어두웠다. 키라가 항상 작업하던 창문 옆도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키라는 의상을 활짝 펼치고는 새로 수선할 부분을 자수틀에 고정시켰다.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키라는 의상에 그려진 세상의 복잡한 이야기를 눈과 손가락으로 살펴보았다. 오래전에 수선한 그 부분은 시작 지점에는 녹색 바다가 있고 해안에는 검은 야수들과 사냥하다 다쳐서 피 흘리는 인간들이 있었다. 그 뒤로 다양한 모습의 마을들이 보였다. 보랏빛이 흐릿하게 감도는 회색 색실을 구불구불 박아 넣은 것은 화염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나타냈다. 이 부분은 수선할 필요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거기에 맞는 색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질로 염색한 것 같은데 에노벨 할머니는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려울 뿐 아니라 손에 물이 심하게 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주황색과 빨간색과 노란색이 복잡하게 어우러진 화염이 나왔다. 의상 여기저기에서 이런 화염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파멸을 상징했다. 밝은 색실을 정교하게 박아서 파괴적으로 묘사한 화염 속에 인간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 사람들이 죽고 조그만 마을이 무너졌다. 뒤이어 더 커다란 마을과 훨씬 더 화려한 도시까지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임 채 파괴되어 갔다. 그렇게 세계 전체가 파멸하는 장면이 의상 여기저기에 묘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근처에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인간이 언제나 등장했다. 파멸, 재건, 또 파멸, 또 재건. 더 크고 더 거대한 도시가 계속 등장하고 더 크고 더 거대한 파괴가 그 뒤를 이었다. 기라는 그런 장면을 손으로 짚어가며 살폈다. 건설과 파멸이 자루잰 것처럼 뚜렷하게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가는 운동을 반복하는 것 같았다. 이런 운동이 조그만 구석에서 시작해 최초의 파멸로 나타나더니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 마을이 커지면서
화염도 커졌다. 이 모든 건 역시 아주 좁은 부위에 조그맣게 묘사되어 있었다. 하지만 키라는 문명이 성장할 때마다 파멸 역시 심각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재건 또한 그만큼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평온한 부분은 정말 아름다웠다. 초원에서 활짝 피어나는 조그만 꽃 무리가 황급빛 색실로 수놓은 햇살과 함께 무수히 뻗어나갔다. 인간은 서로를 얼싸 안았다. 고통스러운 혼란기에 모든 게 평온했다. 회색이나 녹색의 희뿌연 하늘에 걸린 하얀색과 연분홍색을 띤 구름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동안 키라는 또다시 파랑을 갈망했다. 파랑, 고요한 색깔. 그런데 에너벨라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더라? 저 너머에는 파랑을 채집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저 너머 사람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 저 너머는 어디일까? 답을 알 수 없는 의문만 계속 들었다. 거대한 빗줄기가 계속 창문을 때리며 마음을 어지럽혔다. 키라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바람에 심하게 요동치는 나무를 바라보았다. 먼 곳에서 정둥이 울렸다. 지금 날씨에 맷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엄마와 함께 지내던 움막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씨에는 각자 움막에 머물렀다. 그래서 사람들은 퉁명스럽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여자들은 날씨 때문에 일을 못한다며 불평을 터뜨리기 일쑤였다. 움막에 갇힌 아이들은 서로 다투다가 엄마가 재빨리 휘두르는 손에 따귀를 맞고 울부짖었다. 물론 키라는 말씨가 부드러운 엄마와 사는 동안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날씨는 키라조차 우울하게 했으며 반다라 같은 사람을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키라? 토마의 목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토마가 키라의 방으로 들어와서 창가에 서더니 붓지기를 바라보았다. 이런 날씨엔 맷은 무얼 하고 있을까 생각하는 중이었어. 키라의 말에 토마가 웃었다. 그건 내가 알려줄 수 있어. 맷은 지금 내 아침을 먹어치우느라 바빠. 이른 아침에 흠뻑 젖은 차림으로 찾아왔어. 너무 떠들고 말썽만 피운 다음에 엄마가 쫓아냈다는 거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침 식사가 간절했던 것 같아. 막대기도? 막대기도 당연하지. 이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복도에서 개가 탁탁 걸어오는 소리가 났다. 그러더니 막대기가 문가에 나타나서 머리를 치켜들고 귀를 쫑긋 세운 채 굽은 꼬리를 열심히 흔들기 시작했다. 키라는 무릎을 꿇고 막대기의 귀 뒤를 긁어주었다. 키라? 도마가 창가에서 비추기를 바라보며 키라를 불렀다. 응? 키라는 고개를 들고 도마를 바라보았다. 지난밤엔 그 소리가 또 들렸어. 이번에는 확실해. 아이가 우는 소리야.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 같아. 도마는 약간 불안한 표정으로 주저하더니 이렇게 물었다. 나랑 가보지 않을래, 키라? 조금만 살펴보자. 어쩌면 그냥 바람 소리일 수도 있어. 실제로 바깥에서는 세차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나뭇가지가 건물 옆을 때리고 찢어진 잎사귀가 휘날렸다. 하지만 태풍 부는 소리가 아이가 우는 소리와 조금도 비슷하지 않았다. 키라는 좀 생각해보다 마침내 말했다. 혹시 동물이 아닐까? 고양이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이가 우는 소리와 굉장히 비슷했어. 고양이? 어쩌면 도마는 과연 그럴까 하는 표정으로 말을 흐렸다. 아니면 새끼 염소? 아이가 우는 소리와 비슷하거든. 염소는 아니야. 도마가 고개를 저었다. 키라는 마침내 마음을 정했다. 좋아. 나한테 아래층을 살펴보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나한테도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좋아. 같이 가자. 오늘은 어두워서 어차피 작업도 못 할 것 같으니까. 기라가 일어서자 막대기가 뭔가 기대하는 눈초리로 몸을 흔들었다. 맷은 어떻게 할까? 함께 데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 맷이 문가에 나타났다. 어디 가는데 탐험이라도 가는 거야? 어? 맷은 축축한 머리엔 맨발이었다. 턱에는 빵가루를, 입가에는 잼을 묻힌 채 토마의 커다란 셔츠를 걸치고 있었다. 기라는 맷에게 물어보겠다는 결심이 떠올랐다. 맷, 너는 야수를 본 적 있어? 살아있는 야수 말이야. 그러자 맷의 얼굴이 밝아졌다. 많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봤지. 맷이 이를 드러내며 야수처럼 으르렁거리자 막대기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기라는 두 눈을 굴리며 토마를 바라보았다. 이리와 막대기.
맷은 야수 흉내를 마치더니 쭈그리고 앉아서 개를 불렀다. 막대기가 주인에게 다가가 코를 킁킁거렸다. 네가 먹을 찔꺽이야. 막대기가 맷의 얼굴에 묻은 음식 부스러기를 핥기 시작하자 맷이 빙그레 웃었다. 키라가 맷에게 말했다. 그래, 우리는 탐험을 떠날 거야. 키라는 의상을 보호하기 위해 천으로 덮은 다음 덧붙였다. 알아볼 게 있어. 아래층에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맷은 탐험이라는 말에 기뻐하며 두 눈을 크게 떴다. 도마가 설명했다. 지난밤에 어떤 소리가 들렸어.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하지만 한 번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맷이 지적했다.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 나는 일 결코 없어. 키라는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마가 정정했다. 맞아. 하지만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닐 거야. 그래도 흥미진진할 수는 있잖아. 맷이 눈에 호기심을 가득 담고 말했다. 이윽고 세 사람은 뒤에서 따라오는 막대기와 함께 계단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